응. 한국까지 내가 못해가지고. 아는 거 제로. 자,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가, 이게 어, 뭐예요? 아테네라는 도시고 저번 시간에 했어요. 135. 빨리 와.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가,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델포이에 신탁을 받으러 갔어요. 자,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그, 포도주 가죽 부대 열지 말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술 조심하라 그러는 거였는데, 그, 자, 이 아이게우스 왕이 이 옆 동네 트로이젠에 들렸죠. 들렸다가 그 포도주 가죽 부대의 끈을 열어버렸죠. 그 피테우스 왕이 게임에 넘어가서. 자, 그래서 결국은 술을 잔뜩 먹고 그 피테우스 왕의 딸과 이제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때 이 아이트라란 여인이 임신을 했죠.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테, 테세우스였죠. 자, 이 테세우스는 자기가 아테네 왕의 아들, 그러니까 아테네 왕자라는 거를 스스로 입증을 했죠. 그 아이게우스 왕이 남기고 온 진표, 부러진 칼이랑 샌드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입증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악녀 메데이아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다가 이란 쪽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죠. 네. 자, 그리고 테세우스는 아버지한테 왕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은 다음에 편안하게 아테네 왕자리에 올라가지고 왕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테네는 당시에 이 크레타 섬에 그 여러 가지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크레타 섬에는 머리는 소에 몸은 사람을 한 괴물이 살고 있었죠. 맞아요. 미노타우로스가 살고 있었는데 이 미노타우로스는 그런 게 있어. 미국 있다고. 그죠. 미궁 한복판에 살았죠. 자, 얘는 너무 난폭해가지고 한 달에 남자 7명, 여자 7명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약소국이었던 아테네가 크레타에 남자 7명, 여자 7명을 갖다 바치고 있었잖아요. 자, 테세우스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고 자기가 인지를 자처해서 이 크레타로 건너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일 자신은 있었는데 그 미궁 안에 들어가면 나올 자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리아드네라는 그 여인, 테세우스를 보고 반한 아리아드네가 이 실타래를 건네주죠. 그래서 그 실타래를 가지고 미, 그쵸, 미궁 한가운데로 가서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다음에 그쵸, 실타래를 풀어서 다시 나왔죠. 자, 나오고 나서 이 테세우스는 다시 아테네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테네로 돌아가기 전,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크레타로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 아이게우스 왕이랑 약속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다음에 그 성공적으로 살아서 아테네로 돌아오게 되면 배 위에다가 흰 깃발을 달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면 부하들한테 검은 돛을 달고 아테네로 돌아오게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게우스 왕이랑. 자, 그런데 이 테세우스가 깜빡하고 그 검은 돛을 흰 돛으로 바꾸는 걸 까먹었죠. 자, 그래서 이제 배가 아테네로 들어오는데 이 아이게우스 왕이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 깃발이 검은색이었죠. 자,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 아이게우스 왕이 너무너무 상심한 나머지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헐. 그 아이게우스 왕이 뛰어든 바다가 이 바다인데 이 바다는 그래서 아이게우스 왕이 뛰어들어서 죽은 바다라 그래서 아이게우스 해라고 불리다가 자, 이름을 현대에서는 좀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부르죠. 아이게우스 해를 뭐라고 불러요? 에게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게우스 왕이 죽고 테세우스가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아테네의 왕이 돼요. 네. 자, 그리고 여기 트로이젠 옆에 아르고스라는 조그만 또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이 그리스 여기 무슨 반도에 발.
발칸반도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강원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강원도에 뭐가 많죠? 감자. 감자, 산이 많죠, 산. 강원도는 그때 80%가 네, 맞아요. 오, 똑똑해요. 평야가 별로 없고 다 척박한 산이에요. 여기 농사도 좀 잘 안 돼요. 그 토양이 산성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는 아무튼 산 넘어 산마다 그 조그만 그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 마을들을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폴리 혹은 폴리스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폴리스라고 불렀어요. 폴리스는 뒤에 CE가 아니에요. S예요, S. 경찰이 아니에요. POLIS, 폴리스. 자, 이게 그리스에서 도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발칸반도에만 한 1000여 개의 폴리스가 있었다 그래요. 자, 근데 아르고스라는 폴리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아르고스의 왕은 아크리시오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아크리시오스. 이 아크리시오스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다나에라는 딸이었어요. 자, 어느 날 아크리시오스가 예, 신탁을 한번 받았어요.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단골 주제죠. 신전에 가가지고 앞일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점을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아크리시오스의 외손주, 그러니까 자기 딸의 아들이겠죠? 딸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르고스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딸 결혼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탁은 언제나 들어맞죠. 예. 그래서 아크리시오스가 다나이를 결혼을 안 시키려고 청동으로 만든 탑에다 가둬요. 다나이가 예뻤어요. 야, 예쁜 여자 좋아하는 그 최고신 누구예요? 제우스가 접근해 오죠. 그거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잘 날라서 타리로 날아서 이번에는 비가 되죠. 황금 비가 내가지고 청동탑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 1.6일간 그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 청동탑 안으로 스며들어가가지고 다나이랑 사랑을 나누죠. 아이고. 다나이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네. 아크리시오스는 완전히 꽁꽁 가둬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신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래서 제우스랑 결혼을 한 사랑을 나눈 다나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페르세우스라는 아이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네. 네. 자, 이 페르세우스. 자, 아크리시오스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그 신탁에 자기 외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근데 자기 딸이고 외손자인데 이거 바로 죽여버릴 수도 없죠. 딸인데. 그래서 이 딸과 외손주를 큰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바다에다 버려요. 아이, 너무한 거 아니야?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죽으라고 바다에 버린 거예요. 자, 이래서 다나에랑 페르세우스는 정처 없이 그 바다를 떠돌게 되는데 다나에가 제우스랑 사랑을 나눠서 낳은 자식이고 다나이기 때문에 제우스가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다행히 파도가 넘실거리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잔잔한 그 바다에서 아무튼 정처 없이 떠다녔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 발칸반도에는 지금 다 생략이 되어 있지만 섬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세리포스라는 섬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세리포스 섬에 여기다 쓸게요. 물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사는 어부 딕티스라는 어부가 있었어요. 자, 딕티스가 세리포스 섬으로 흘러들어온 다나의 그 페르세우스와 다나의 그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나와 페르세우스를 잘 이렇게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금 지친 다나이랑 페르세우스를 잘 보살핀단 말이에요. 자, 은인이죠, 이 딕티스는. 자, 딕티스는 근데 예사 너부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딕티스의 형이 폴리덱테스라는 왕 사람이었는데 이 세리포스 섬의 왕이었던 거예요. 자, 폴리덱테스가 어느 날 어부인 자기 동생 딕티스 집에 왔는데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나이가 딱 눈에 들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폴리덱테스가 딕티스를 계속 찾아와요. 다나이를 꼬시려고. 자, 근데 다나이는 이미 제우스랑 한번 관계를 가졌고 제우스 사이에서 자식도 있는 데다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정처 없이 떠밀려 가지고 지금 이웃 마을에
웬 잘 모르는 섬에 와가지고 지금 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폴리덱테스 왕이 계속해서 자기랑 만나자고 요구를 해오는데 이걸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거절당하거나 뭔가 못하게 하면 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죠? 그래서 이 폴리덱테스는 끊임없이 자기 동생 딕티스를 설득을 하고 이 다나이를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다나이는 그럴수록 계속 거부. 자, 그러는 와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렸던 페르세우스가 어느새 청년이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페르세우스가 늠름하고 아주 강인한 청년이어가지고 자기 엄마에게 추근되는 이 폴리데테스를 이제 이 페르세우스가 자람에 따라서 못 오게 계속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폴리데테스는 이 페르세우스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나이를 차지하려면 다나이의 아들인 이놈부터 제거해야겠다. 자, 그래서 계획을 짜죠. 이 세리푸스 섬에서는 자, 왕이 결혼식을 할 때 여러 하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객들한테 그 왕이 그 선물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 폴리디테스 왕이 이 하객들을 불러다가 또 여러 선물들의 명단 이런 것들을 하객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이 선물을 바치지 않으면 이 세리포스 섬에서는 벌을 받거나 이제 추방을 당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객들은 이 선물을 지참을 해야 됐어요. 근데 보통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왕에게 바칠 수 있는 선물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왕들이 적어줬는데 이 폴리데텍스가 결혼식에 참여한 페르세우스한테 네, 이런 선물을 달라고 하죠. 어떤 선물 달라고 했을까요? 그쵸? 이 메두사의 머리를 선물로 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메두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손에 가라보면 돈이 쳐다보면은 제일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메두사는 원래 인간이었어요. 근데 아름다운 인간이었어요. 예쁜. 자, 근데 또 이 메두사가 마음에 들었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 메두사를 데려다가 이제 사랑을 나눴어요. 사랑을 나눴는데, 뭐, 하고 마는 데 놔두고, 하필이면 자기랑 동격인 지혜의 여신? 헤라 지혜의 여신? 아테나죠, 아테나. 아테나 여신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눈 거예요. 자, 신의 신전에서 좀 벌거벗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건 되게 불경스러운, 공손하지 못한 행동이죠. 아테나 여신이 화가 났는데, 신인 포세이돈한테는 뭐 어떻게 뭐라고 못하고, 대신에 죄 없는 인간이었던 메두사를 저주를 퍼부었어요. 자, 그래서 메두사가 이때 자기 머리카락이 뭘로 변했을까요? 뱀으로 변했어요. 자, 그리고 이 혓바닥은 또 뱀의 혓바닥이 되고요. 그리고 쳐다보는 모든 생물들은 다 돌로 만드는 그런 끔찍한 저주를 메두사에게 퍼부은 거예요.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뱀으로 자꾸 강도가 혼자만 뱀을 물어버린다면 자, 그래서 이 메두사는 이런 저주를 아는 채로 여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아무튼 외딴 곳에 살고 있었는데 메두사가 사는 곳을 누구도 몰랐어요. 자, 페르세우스가 폴리덱테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어리기도 했고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냉큼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겠다 그랬어요. 자, 폴리덱테스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이놈이 이제 꽤 걸렸구나. 자, 페르세우스를 제거하고 다나이는 내 차지가 될 거야. 자, 페르세우스가 당장 메두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메두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제우스의 아들이자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가 와가지고 알려주죠. 자, 메두사가 있는 곳은 자, 사람의 미래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그라이아의 세 자매. 네. 이 세 자매가 메두사가 있는 곳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세 자매는 눈알이 한 개가 있는데 이 눈알 하나를 이 세 자매가 눈이 없기 때문에 돌려서 끼어 쓰는 세 자매였거든요. 자, 페르세우스가 이 그라이아의 세 자매를 찾아간 다음에 그쵸, 메두사가 어디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들의 눈을 원래 감춘단 말이에요. 자, 이 세 자매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페르세우스가
자, 네 눈을 내가 갖고 있어. 메두사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눈을 돌려줄게. 자, 그래서 그라이 아이 세자매가 메두사가 있는 곳을 알려주죠. 자,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드디어 메두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돌이 되거나. 메두사 눈을 보면 돌이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제우스가 여러 올림푸스 신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페르세우스에게 소위 말하는 이 풀 장착, 네, 풀 세트를 맞춰줘요. 아, 중, 네. 먼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자 메두사의 눈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은 돌이 돼 버리니까 메두사의 얼굴이나 모습, 메두사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그래도 메두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메두사의 얼굴이 비칠 수 있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방패를 자 마련해 주죠. 아이기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메두사가 이 페르세우스의 위치를 알게 되면 페르세우스가 공격을 받을 거니까 당시 그 페르세우스가 이 투구를 쓰면은 이제 안 보여요. 마치 해리포터의 그 투명 망토처럼. 자, 하데스라는 저승의 신이 쓰는 투구, 퀴네라는 투구가 있었죠. 짠. 전쟁의 신,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이 있었죠. 자, 이 전쟁의 신 아레스, 뭐든지 베어버릴 수 있다는 강력한 칼, 하르페. 자, 그리고 이 신발을 신으면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신발, 탈라리아. 진짜 풀정석이네요. 자, 그리고 부적 아니에요? 메두사의 머리를 잘랐으면 이 머리 위험하잖아요. 이 머리를 담을 수 있는 이 자루. 자루가 필요하죠. 근데 자루인데 메두사의 머리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되기도 하고 이 자루가 아무튼 또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담았을 때 그 담은 물건의 크기만큼 늘어날 수 있는 신기한 자루. 자, 헤라 여신, 결혼의 여신 헤라 여신이 만들어준 키비시스라는 자루까지 풀 장착을 하죠. 자, 이걸 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메두사를 있는 곳을 갔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메두사가 이제 이렇게 그 주변을 쏘아보면서 자기에게 접근해온 것들을 다 돌로 만들고 있었는데, 자, 퀴네를 쓴 이 그 페르세우스는 안 보였죠? 자, 그래서 아이기스를 들고 준비한 거울과 청동방패를 이용해가지고 이 메두사의 얼굴을 비춘 다음에 거울로 메두사의 얼굴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메두사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메두사가 잠들어 있을 때 메두사 근처로 가가지고 메두사의 목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잘라버렸죠. 물론 이 탈라리아, 그 헤르메스의 신발도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는 그 자른 머리를 잘못하면은 보고 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디 집어넣었어요? 그 자루에 집어넣었죠. 자, 그리고 메두사의 목을 잘랐을 때 이 피가 솟구쳤는데 그 솟구친 피에서 자, 한 마리 말이 튀어나죠. 그 말이 날개 달린 페가수스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은 그 피에서 또 굉장히 단단하고 뛰어난 명검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명검이 크리사오르라는 명검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메두사는 말을 먹고 칼을 먹었나? 그럴지도 모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제거한 다음에 미션을 달성했죠. 자,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 웬 바닷가에 어여쁜 여인 하나가 그 바닷가에 이제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여인한테 물어봤더니 이름은 안드로메다래요. 안드로이드? 자, 이 안드로메다는 그 당시 그 바다에서 그 주변 바닷가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는 바다 괴물한테 제물로 바쳐진 상황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안드로메다는 그 바다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나라, 에티오피아라고 들어봤어요?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페르세우스가 이 안드로메다가 딱 해가지고 이 안드로메다를 풀어주고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자, 그죠. 그 바다 괴물을 죽였죠. 자, 그 바다 괴물이 죽자 피가 막 솟구쳤는데 그 피가 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이 바다가 때가 되면은 그 바다 괴물의 피로 붉어졌다가 파래졌다가를 반복했다 그래요. 이 바다가 해. 홍해라는 바다죠. 진짜 바다. 우리 지금 모세가 갈랐다는 그 홍해. 네.
자,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결국은 미션을 달성하고 안드로메다라는 또 예쁜 여인을 데리고 자, 이 세리포스 섬으로 돌아와요. 자, 그리고선 자기가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왔다라고 폴리데테스 왕에게 자랑을 했는데 폴리데테스 왕이 이걸 안 믿죠. 자,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믿게끔 어떻게 했어요? 페르세우스에게 꺼내서 왜? 보여줬죠. 폴리데테스 어떻게 됐어요? 돌로 보내서 석상이 됐죠. 자, 세리포스 섬의 왕은 폴리데테스의 동생이었던 착한 딕티스가 이어받죠. 자, 페르세우스는 이제 미션들을 다 달성했고 이제 명성도 크게 얻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 다나에를 모시고 자기 원래 고향이었던 쫓겨난 어디로? 아르고스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아크리시오스는 점점 신탁의 예언이 맞아 들어간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르고스 자기 나라를 버리고 저 그리스 북방의 라리사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자, 근데 이 라리사라는 곳에서는 자, 이후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4년마다 체육대회가 열려요. 올림픽. 올림픽이라는 체육대회가 열리죠. 올림포스 신들을 기념하는 그 올림픽이라는 체육제전이 열리는데 이 라리사에서 그 대회가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외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르고스 왕이 됐는데 그 아르고스 왕 자격으로 라리사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회 하나에 참가를 해요. 그쵸? 휙 던지면 돌아오는 부메랑. 그쵸? 원반 던지기 대회에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자, 그 힘차게 이 원반을 던졌는데 이 원반이 휙 돌아가가지고 페르세우스에게 돌아가지 않고 관중석으로 떨어졌어요. 와우. 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관중석에 그쵸, 자기 외할아버지였던 아크리시오스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크리시오스가 그 원반을 맞고 신탁의 예언대로 자기 외손주한테 죽임을 당하죠. 자, 아무리 뭐 예언대로라지만 페르세우스는 자기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를 죽게 만들었죠. 이거는 폐륜이죠. 자, 그래서 아르고스로 돌아왔을 때 여론이 좋지가 않았어요. 할아버지를 죽인 왕이라고. 자, 이래서 결국은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를 떠나죠. 그리고 이 아르고스의 북쪽으로 가서 이 나라의 새로운 시조가 되면서 여기 또 새로운 도시 국가를 건설하는데 이 페르세우스가 건설한 이 도시가 미케네라는 도시예요. 그렇죠. 이 미케네의 시조 페르세우스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페르세우스는 이후에 안드로메다와의 사이에서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손자를 낳았는데 그 페르세우스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 아트레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트레우스는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가멤논과 둘째 아들이 메넬라우스였어요. 왜 이름이 왜 이상해요, 너무. 아가멤논, 메넬라우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미케네의 왕자이면서 페르세우스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림을 넘어가 볼게요. 아, 좋아요. 자, 137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까 저 크레타 섬. 자,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미노타우루스. 소를 또 숭배하는 신앙이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 미노타우루스로 대변되는 무슨 문명? 크레타 문명이 처음에 그리스 지역을 여기 이 지역을 주름 잡다가 테세우스에 의해서 이 미노타우루스가 죽죠. 그런 다음에 크레타 문명은 쇠퇴하게 되고, 자, 문명의 중심 지역은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우리 이게 무슨 반도죠, 여기? 발칸 반도죠? 그죠? 발칸 반도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오는데, 이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도시 국가는 이 아테네가 아니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페르세우스의 후손들이 다스렸던 미케네였어요. 네. 아테네의 왕은 누구였죠? 테세우스. 자, 그리고 미케네의 왕 쓰면서 저기 진영이도. 미케네의 왕은 빌려줘 옆에. 네. 자, 그쵸. 미케네는
아가멤논과 글씨가 좀 작구나. 네. 보이나요? 네. 그리고 아가멤논의 동생이었던 메넬라오스. 이제 우리 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아테네랑 항상 라이벌인 폴리스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스파르타. 아테네는 자신들을 테세우스,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영웅 테세우스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했다면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스스로를 힘의 신,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그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의 왕은 틴다레우스라는 사람이었어. 이 틴다레우스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레다라는 여인이었어. 자, 틴다레우스와 레다 사이에서도 자식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레다가 예뻤어요. 자, 이 여자가 예쁘면 또 누가 호시탐탐 노리죠. 제우스가 레다를 노렸죠. 선생님 제우스 몇명 노린 거예요? 그러게요. 제우스가 이번에 레다이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거의 기록 저희 고양이. 백조로 변해서 접근을 하죠. 자, 그리고는 이미 남편이 있는 레다랑 사랑을 나눠요. 자, 그리고는 여미새 맞죠? 제우스랑 레다가 사랑을 나눠가지고 레다가 뭔가를 낳는데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백조랑 사랑을 나눴으니까 알을 낳아요. 자, 알을 2개 낳는데 하나의 알에서는 그 2개의 알에서 다 남녀가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자아이들 둘이 중요해요. 자, 그 알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 둘, 어, 플리타임, 네스트라, 미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동생 헬레네.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미인이었다면 헬레네는 초절정 미녀. 네. 초절정 미녀, 미스 그리스. 이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클리타임 네스트라도 예뻤지만 헬레네만큼은 예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요 또 딸 둘이 이제 태어났는데 헬레네가 워낙 이뻤기 때문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리스 전 지역에 있는 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된 남자들이 다 헬레네를 탐냈어요. 그래서 아테네 왕이었던 테세우스가 12살의 헬레네를 납치하기도 해요. 자, 그랬다가 헬레네의 오빠들이 테세우스를 이제 쫓아내가지고 테세우스가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헬레네는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럴 정도로 헬레네는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헬레네가 16살이 됐을 때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요때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16살이면 결혼할 때가 된 건데 그리스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의 남자들이 다 이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우스한테 딸을 주십시오 하고 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구혼. 혼인하게 해달라. 구한다. 혼인을. 예. 자, 그래서 헬레네를 향해서 많은 남자들이 이제 접근해 왔는데 방금 얘기했던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도 그들 중에 하나였고 테세우스는 이때 죽은 상황이었고 테세우스의 아들도 여기 와가지고 헬레네에게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섬은 이타카라는 섬이었어요. 이 이타카 섬에 지혜로운 현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있었는데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타카의 왕, 그리스의 꾀주머니, 지혜로운 자. 누구? 오디세우스. 자, 이 오디세우스도 헬레네를 차지하기 위한 그, 네, 구원자들의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스파르타로 왔죠. 자, 그런데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이거 자칫해서 만약에 헬레네를 차지 못한 남자들이 마치 자기네 나라 군대랑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뭘 일으킬 기세예요? 전쟁을 일으킬 기세예요. 자, 그래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이때 자, 우리 지혜로운 누구? 이 오디세우스가 나서죠. 그런 다음에 자, 이 틴다레우스 왕한테 제안을 하죠. 자, 나는 이 지금 헬레네에게 청혼하는 거에서를 포기하겠다. 자, 대신에 자, 여기 지금 이 청혼하는 사람들 지금 자, 쟁쟁하니까 누가 이 헬레네를 차지할지를 남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헬레네가 그쵸. 이 남자들을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남자들을 고르는 걸로 하자. 네. 갚지 마.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고르자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남자들이 경쟁하는 것보다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고르는 거. 자, 이게 여기 모인 남자들 생각에도 더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절묘한 꾀를 제공한 오디세우스가 이 꾀를 제공한 대가로 대신에 틴다레우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런 지혜를 짜내가지고 자, 이런 얘기들을 해줬으니까 대신에 나는 당신의 딸은 포기하겠고 당신의 조카 틴다레우스에게 조카가 있었는데 페넬로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페넬로페를 나한테 달라. 페넬로페도 이뻤거든요. 자, 그래서 꽝 대신 닭으로 이 오디세우스는 헬레네를 포기하고 그거보단 좀 덜 이쁘지만 그래도 예쁜 누구? 페넬로페랑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근데 그건 좀 나중 얘기고 자,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헬레네의 선택에 맡기자. 자, 라는 그 제안을 하고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인 제안이 하나 더 있었는데 헬레네가 어떤 남자를 고르게 되면 이 결정에 대해서 다른 구원자들은 모두 순응을 하고 모두 따르게 되고 앞으로 이 헬레네가 선택한 남자와 헬레네의 결혼 사이에서 그 사이를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헬레네를 또 탐하는 다른 남자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 구원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헬레네의 결혼을 지키자. 그 헬레네 남편과 헬레네와의 사이를 우리 구원자들끼리 지키기로 하자. 이런 약속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헬레네한테 맡기는데 자, 헬레네는 쭉 자기를 둘러싼 구원자들을 봤는데 역시 여자는 역시 아무튼 이 헬레네는 뭘 많이 봤을까요? 얼굴을 많이 봤어요. 미녀답게 자기에 걸맞는 잘생긴 남자를 찾았단 말이에요. 당시 여기 모인 구원자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던 인물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자, 그래서 잘생긴 덕에 이 메넬라우스가 헬레네에게 장가를 가게 되죠. 자, 근데 아가멤논 형인데 열받는 거예요. 동생한테 나 지금 어떻게 보면 예쁜 헬레네를 뺏긴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틴다레우스가 이 아가멤논을 달래기 위해서 헬레네만큼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헬레네 언니면서 이뻤던 누구를?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아가멤논에게 주기로 해요. 자, 그래서 아가멤논은 그래도 클리타임네스트라도 미인이고 하니까 자, 클리타임네스트라를 받아요. 자, 그리고 당시 틴다레우스는 아들 후손들이 다 죽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를 이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 헬레나랑 결혼하게 되면 네. 이 당시 틴다레우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또 뭐가 될 확률이 생겨요? 그쵸. 이 스파르타의 왕이 될 확률이 생기죠. 자, 그렇게 해서 아가멤논은 자기 원래 고향이었던 미케네의 왕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자, 헬레네에게 장가를 들었던 메넬라우스는 틴다레우스가 죽으면서 스파르타의 왕이 돼요. 자, 지금 봐요.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는 형제죠. 클리타임네스트라랑 헬레네는 자매죠. 형제랑 자매끼리 이제 그쵸. 형이랑 언니 그리고 동생이랑 동생끼리 결혼을 한 거죠. 이렇게 집안 대 집안끼리 결혼하는 걸 사돈을 맺는다고 하죠.
자, 근데 이렇게 형제 자매가 같이 결혼하는 거를 겹사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래서 미케네와 스파르타 간에 겹사돈 관계가 형성이 돼요. 끈끈해졌죠. 자, 그런 바다의 신 포세이돈 들어봤죠? 포세이돈만 우리 바다의 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바다의 여신으로 저 티탄 거신 중에 하나였던 테티스란 여신이 있었어요. 자, 테티스 여신은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이 예뻤어요. 자, 테티스. 예쁘니까 또 누가 껄떡거렸을까요? 제가 네, 제우스가 껄떡거려요. 자, 그런데 제우스가 테티스를 만나기 전에 신탁을 받아요. 자, 신탁을 받았는데 테티스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제우스는 이걸 듣고 경기를 일으켰어요. 자, 제우스가 어떻게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 시간의 신 크로노스를 추방하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크로노스는 또 어떻게 권력을 잡았어요? 아버지 우라노스의 그 성기를 거세해가지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로 이어져 오는 요 그리스 신들의 어떤 상황에서는 친부 살해, 자기 아버지를 제거하고 아들이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제우스는 자기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자기를 넘보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이 지혜의 여신 메티스라는 여신이었는데, 자, 그 메티스가 낳은 또 자식이 자기를 위태롭게 한다는 예언을 가이아로부터 듣고, 자, 제우스가 메티스와의 사이에서 메티스가 임신을 하니까 그 메티스를 혹시 어떻게 벌였는지 알아요? 그죠? 서로 변신 대결을 해요. 그래서 서로 더 작은 거로 누가 변신할 수 있는지 대결을 하는데 메티스가 변신술을 자랑한답시고 파리로 변신했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그쵸 개구리로 변신해가지고 메티스를 뿔꺽 먹어버렸죠. 자 먹어버렸는데 메티스는 먹힌 다음에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제우스 머릿속에서 계속 살아있었죠. 그러다가 임신할 때가 돼가지고 메티스가 제우스 머릿속 안에서 아이를 낳는데 그때 제우스 머리가 엄청 아팠죠. 이거를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가 깨줬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 머릿속에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태어났죠. 자, 아무튼 이런 경험치에서 미뤄버서도 제우스는 자기를 넘는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티스한테 정이 뚝 떨어져요. 자, 자기가 못 가질 거 다른 신들이 가지면 배 아프죠. 그래서 테티스를 신들은 불멸이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짝을 지어줘요. 당시 푸티아라는 조그만 또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푸티아의 왕이었던 펠레우스에게 시집을 보낸단 말이에요. 펠레우스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그쵸. 반드시 죽는다. 필멸의 인간이었죠. 자, 제우스가 죽어난 결혼이에요. 테티스랑 펠레우스 짝을 지어준 거죠. 최고신이 짝 지어준 결혼식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어요. 올림푸스 여러 신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초대받지 않은 아는 신이 있었죠. 질투해요. 그쵸. 사람들 사이에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불화의 여신. 에리스라는 여신이었죠. 이 에리스는 뭐의 여신이었다고요? 불화의 여신이었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여신이에요. 자, 에리스가 자기는 초대받지도 않은 데다가 자, 빈정이 잔뜩 상해가지고 자, 그 신들이 먹는 음식들 놓는 그 테이블 위에다가 자, 그쵸. 황금 사과 하나를 쭉 던져 놓죠. 자, 그 황금 사과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자, 이때 이 에리스의 사과를 동시에 세 여신이 목격을 해요. 결혼의 여신 헤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자,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 자, 서로 그 사과를 놓고 가지려고 했죠. 네.
자, 제우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예뻐요? 자, 남자한테 이런 질문하면 되게 곤란하죠, 남자들이. 자, 제우스 똑똑한 사람이었죠? 신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자, 어떤 인간에게 결정하게 하는데, 자, 그 인간 얘기를 하기 전에 요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는 지중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중해라고 할 수 있죠, 에게해는? 그리고 여기는 무슨 바다가 있어요? 일로 넘어가면. 어떻게? 흑해가 있죠. 자, 이 트로이라는 나라는 지중해랑 흑해를 연결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무역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번 나라였어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 자, 여기 지금 지중해 패권을 놓고 그리스한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나라가 이 트로이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 사람들은 이 트로이를 일리온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트로이의 왕은 프리아모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예. 프리아모스. 자, 프리아모스의 아내는 트로이의 또 미녀라고 알려져 있는 헤카베라는 여인이었어요. 자, 프리아모스는 헤카베와의 사이에서 여러 자식과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자, 큰아들 헥토르라는 아들이었어요. 자, 프리아모스의 큰아들 누구라고요? 헥토르. 자, 소위 말하는 엄친아. 네. 얼굴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싸움 잘하고 왕으로서의 자질이 아주 충만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누가 뭐래도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누구? 헥토르. 안드로마케라는 부인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프리아모스랑 헤카베 집안 유전자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헥토르뿐만 아니라 그 동생, 저들도 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큰 딸로 카산드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얼굴이 예뻤기 때문에 예언, 태양, 궁술의 신, 아폴론의 눈에 들었단 말이에요. 자,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가가지고 자, 사랑을 나누려고 했는데 카산드라가 잘 웃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폴론의 사랑을 그렇게 뭔가 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폴론이 어떻게 하면 카산드라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카산드라에게 선물을 줘요. 신답게 굉장히 어떤 물질이 아니라 능력을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그 선물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었어요. 예언하는 능력을 줬죠. 자, 그런데 예언하는 선물을 받은 카산드라가 이걸 받고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폴론한테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폴론을 사랑할까 싶었는데 예지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봤는데 아폴론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사랑은 변하잖아요. 자, 이걸 보고는 카산드라가 아폴론에 대한 마음이 싹 더 식어요. 자, 아폴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줬는데 카산드라가 자기한테 마음을 안 여니까 화가 났겠죠. 자, 그래서 이 카산드라에게 줬던 걸 다시 뺏을 수는 없고 대신에 카산드라가 예언한 거를 그러니까 카산드라가 예언을 한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믿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자, 저주 중에 저주죠. 미리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걸 예언하는데 아무도 이걸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네. 자, 프리아모스랑 헤카베가 또 자식을 낳았는데 파리스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잘생겼어요. 그리스 최고의 미남. 자, 근데 형만한 용기나 형만한 배짱, 능력 이런 것들은 부족해요. 다만 얘가 잘하는 건 딱 하나. 이걸 잘 써요. 활을 잘 써요. 파리스는 그리스 최고의 미남인데다가 활을 잘 썼다. 자, 그런데 파리스가 태어날 무렵에 신탁을 받았는데, 자, 이 파리스가 트로이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프리아모스랑 헤카베가 걱정을 하다가 얘를 자기 아들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냥 요 트로이 주변에 있는 이데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이데산에다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이 포대기에 쌓인 파리스를 버려요. 자, 그래서 파리스는 버려졌는데 다행히 이데산의 양치기가 파리스를 데려다가 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스는 처음에 자기가 왕자인지 모른 채로 이 이데산에서
양치기로 자라게 돼요. 자, 그리고 프리아모스와 헤카베에게 딸이 하나 더 있었는데 폴릭세네라는 딸이었어요. 자기 언니, 오빠와 마찬가지로 예쁘고 잘생겼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폴릭세네가 이렇게 태어났죠. 자,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네. 자, 파리스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좀 청년이 됐어요. 자, 근데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잘생긴 이 남자가, 아름답고 잘생긴 남자가 파리스였기 때문에 제우스가 이 여신들에게 물어보는 그 선택을 자기가 하지 않고 이대산의 양치기였던 파리스에게 떠넘기죠. 자, 그래서 파리스 앞에 아프로디테, 헤라, 아테나가 나타났어요. 헤라가 약속했던 거는 부와 권력. 아테나가 약속했던 거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지혜. 아프로디테가 약속했던 거는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참, 여인. 네. 맞아. 자, 그래서 이걸 물어봤는데 너희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선택할 텐데 당시 네, 파리스는 젊은 청년이었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갖는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아프로디테의 결정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넘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파리스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뭐 이 아프로디테가 그 넷가에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파리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래요. 그 여인은 그 넷가에 비친 거기 등장한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메넬라오스와의 사이에서 자식까지 있는 유부녀 헬레네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헬레네를 아무튼 그 넷가에 비친 헬레네 얼굴을 보고서 이 파리스는 헬레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트로이 왕궁에서 이제 활쏘기 대회가 열렸는데 이 활쏘기 대회 활을 잘 쏜다 그러죠 파리스가 여기에 참가를 해가지고 1등을 한단 말이에요. 자, 1등을 하면서 파리스가 자기 신분이랑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한눈에 프리아모스 왕과 헤카베 왕비가 자기가 버렸던 아들이라는 거를 알아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리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도 물어보다가 딱 버려졌다는 정황이 맞아떨어지면서 파리스는 아, 너 내 아들이구나. 다시 트로이 궁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근데 헤산드라가 예언을 잘한다 그랬죠. 파리스 자기 동생을 보자마자 제가 트로이를 불바다로 만들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을 해요. 근데 카산드라의 말을 누구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파리스는 이 트로이의 궁의 왕자로서 눌러 앉게 돼요. 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트로이랑 그리스 지역은 평소에 무역도 하고 외교사절도 왔다 갔다 했는데 트로이에서 왕자 파리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자, 외교사절을 여기 스파르타로 보내요. 당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잠깐 나라를 비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외교사절로 왔던 트로이의 파리스가 자,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네를 본 거죠. 자, 아프로디테가 보여줬던 그 여인이었고 한눈에 반했죠? 그래 여기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죠. 근데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쵸.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리고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트로이로 돌아오죠. 자, 난리가 났죠. 자, 스파르타에서는 이제 메넬라우스가 장례식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아내가 트로이로 갔다는 거예요. 자, 스파르타에 있는 군대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트로이로 쳐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스파르타가 그만한 힘이 없었어요. 자, 근데 문득 메넬라우스가 생각을 떠올리죠. 메넬라우스가 헬렌의 선택을 받을 때 오디세우스 제안으로 선택을 받은 거죠. 이때 오디세우스가 이런 제안을 했죠. 헬레네의 선택을 존중하되 헬레네에게 선택받은 남편 사이에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구분자들이 신성한 결혼을 지켜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이 약속을 기억을 해내고 일단은 가까운 게 피부치니까 혈육이었던 아가멤논, 미케네 왕을 찾아간다고. 자, 아가멤논은 이제 메넬라우스의 등을 토닥이죠. 아이고 동생, 자 마누라를 뺏겼어. 자 이렇게 해서
자, 결국은 이 아가멤논, 당시 미케네가 이 그리스 지역에서 힘이 제일 셌단 말이에요. 아가멤논이 우리 저 과거 오디세우스의 제안대로 지금 헬레네와 메넬라우스의 결혼을 깨버린 저 트로이를 공격하러 갑시다 하고 그리스 전역에 사람을 보내서 알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가멤논의 속마음은 진짜 자기 동생이었던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를 되찾아 주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그 빼앗. 그렇죠. 미케네는 여기 트로이의 막대한 부와 경제력 이런 것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쳐들어갈 명분을 찾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 이제 그 과거 헬레네 구원자들을 모으는데 오디세우스도 불렀어요. 자, 근데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라는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또 신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 트로이를 쳐들어가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20년 있다가 집에 돌아온대요. 몇 년? 20년? 20년. 지금 너무 행복한데 20년 동안 처자식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전쟁 나가고 싶었겠어요? 전쟁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 미친 척을 하죠. 근데 메넬라우스와 이제 그 어떻게든 전쟁에서 지금 오디세우스의 꾀가 필요한 그리스 연합군 사람들이 오죠. 오디세우스가 미친 척을 하면서 소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 농사일을 하는 척을 해요. 그냥 농사일을 하는 척을 하는데 그 논밭에다가 소금을 뿌려요. 자, 논밭에 소금 뿌리면 농사가 어떻게 돼요? 땅이 죽어요. 땅이 죽어 망하죠. 자, 그래서 미친 척을 하는데 메넬라우스가 이게 저 오디세우스가 꾀를 부렸다는 거를 눈치를 채요. 그리고는 소 뒤에 그 달아놓은 그 쇠로 만든 쟁기, 그 쟁기가 이렇게 밭에 갈아엎잖아요. 그 쟁기 아래다가 오디세우스의 아들 페넬로페를 저 텔레마코스를 데려다가 그 쟁기 아래다 놓는단 말이에요. 자, 계속 쟁기가 이렇게 끌려가다가 이게 계속 끌려가면은 잘못하면 텔레마코스를 찌르겠죠. 자, 이런 찌르기 직전 상황에서 오디세우스가 소를 몰고 가다가 소를 딱 멈춘단 말이에요. 오디세우스는 미친 게 아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오디세우스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메넬라우스가 집어내고 오디세우스를 설득해가지고 그리스 연합군으로 끌어들여요. 자, 오디세우스가 넘어왔는데, 자, 문제는, 자, 이걸로 부족해요. 트로이가 너무 막강해. 그래서 그리스에 더 뛰어난 장군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헬렌의 구원자들 중에서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누가 뛰어난지 그리스 전역을 살펴봤는데, 불멸의 여신 테티스와 언젠가는 죽는 펠레우스 사이에서 자식이 하나 태어났는데, 아킬레우스란 자식이었죠. 아킬레우스에서 이 아킬은 아코스와 라오스의 합성어예요. 아코스는 슬프다란 뜻이에요. 라오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킬레우스는 뜻 이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왜 슬픈 사람일까요? 언젠가는 죽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 테티스 여신이 근데 아킬레우스는 얼굴이 또 굉장히 미소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인간의 피를 반 받아가지고 언젠가는 죽을 운명의 슬픈 자기 아들을 안 죽게 하려고 빨가벗겨가지고 아킬레우스를 저승과 이승 사이를 흐른다는 무슨 강이에요? 스틱스 강에다가 깐난하게 집어넣죠. 근데 집어넣을 때 아킬레우스의 어디를 자꾸 집어넣어요? 발 뒤꿈치, 이 발목을 자꾸 집어넣죠. 그래서 스틱스 강의 다른 데는 다 당겼는데 어디만 안 당겨요? 발 뒤꿈치만 당기지 않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아킬레우스는 발 뒤꿈치 외에는 무적의 인간이 돼요. 다만 약점은 어디였어요? 네, 발 뒤꿈치였죠. 잘 당기면 되지 않아요? 그냥? 자, 테티스가 또 신탁을 받아봤는데, 자, 이 신탁에서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하면 불멸의 명예를 얻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전해질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는데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테티스는 어떻게든 아끼는 예쁘장한 자기 아들을 전쟁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당시 그리스 주변에 스킬로스 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그 스킬로스 섬에 네, 그 왕이 여러 공주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킬레우스가 예쁘장하니까 여장을 시켜가지고 그 공주들 사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그리스 연합군이 못 찾게 만드는데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가 이제 스키로스 섬으로 들어갔다는 어떻게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근데 여장을 했고 아킬레우스가 워낙 예뻤기 때문에 못 찾는단 말이에요.
오디세우스가 꾀를 내죠. 칼을 그죠? 박물 장수로 위장을 해요. 박물 장수는 이거저거 잡동사니 파는 장수인데 여자들 좋아할 만한 거울, 화장품,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진열해 놓고 자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자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근데 한 구석에다가 아주 좋은 명검 하나를 놨단 말이에요. 아킬레우스는 아주 장사였기 때문에 자 그 여장을 했지만 그 잘 드는 칼을 보고 여자들은 관심이 없었는데 아킬레우스는 그걸 칼을 하늘로 치켜들죠. 자, 이래서 아킬레우스가 여장을 했지만 오디세우스에게 정체가 들통이 나죠. 그리고는 오디세우스에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한테 장착을 풀셋으로 해주죠. 투구, 창, 이 가슴바지, 그리고 뭐 방패 이런 것들을 헤파이스토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오디세우스 저기 아킬레우스에게 입혀가지고 전쟁에 내보내게 되죠. 트로이를 아까 뭐라고 또 부른다고 했죠? 그리스 사람들은 일리온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자, 이 일리온 사람들 트로이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가 서사시로 남겼어요. 일리온 사람들의 이야기 일리아스. 시간이 너무 좀 오버가 돼서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좀 더 할게요.